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진행의 권채윤입니다. 국내 증시 4거래 연속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블랙 먼데이를 이겨내고 오늘 코스피 지수는 장중에 2,500포인트 이상까지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과연 다음 주 시장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내 종목 고민되시는 분들 그 어느 때보다도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저희 전화번호,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런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한테 지금 빠르게 연락 주시면 실시간 우선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죠. 앞으로의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영상 콘텐츠 관련주, XR, VR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이 두 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정선호 대표 그리고 권영우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시장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정치적인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오후 4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 소추안 표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기존 5시였는데 4시로 1시간 정도 앞당겨진 상황인데요. 정선호 대표님께 좀 자세한 내용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번 주 내내 계속해서 정치적 리스크가 우리 국내 증시 좀 발목을 잡았었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도 어느 정도 좀 받아냈고 다음 주 시장에는 국내 주식 시장이 좀 정치적인 리스크와 이별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사실상 불확실성이라는 부분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 표결이 뭐 내일 지금 뭐 이 흐름만 봤을 때는 거의 통과된다라는 느낌의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당에서도 지금 몇몇 인물들이 찬성하는 흐름으로 바뀌다 보니까 아마 통과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오해를 하는 게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은 그럼 여기서 진짜 이제는 불확실성이 사라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불확실성은 오히려 더 커진다라고 봐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이제 통과가 되는 시점에서는 이제 우리는 대통령이 이제 직무 정지가 되고요. 대통령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 이제 헌재에서 이거를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빠르게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또 리스크로 올라오고 있는 게 뭐다? 지금 현재 헌재가 6인 체제죠. 6인 체제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헌재법 51조에 따라 가지고 지금 심리 중단 관련되어 있는 이런 리스크도 나와주기 때문에 사실 통과가 된 상태에서 이것이 지금 헌재에서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하지 못하고 계속 밀려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게 무엇을 가지고 올 수 있느냐? 대통령이 직무 정치인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제한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대통령이 없는 상태로 계속 가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오히려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사실 뭐 산타랠리가 찾아올까에 대한 기대를 하는데 이건 좀 잔인한 말이지만 산타는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산타랠리를 기대하려고 하면은 사실상 지금은 너무 늦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해봐야 이제 한 10거래일 정도 남았는데 12월 달이 올해가 자 우리가 코스피의 차트를 보면은 현재 지금 아무리 흐름을 많이 잡아낸다 하더라도 이 10거래일 동안 사실상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야 진짜 산타는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려고 하면요. 올해 제일 높았던 올해 코스피의 고점이었던 2,800을 뚫어내야 돼요. 2,800 위로 올려냈을 때 산타랠리가 왔다라고 그나마 표현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코스피가 2,850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요. 코스피 기준으로 약 20%가 상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지금 남은 10거래일 동안 매일 코스피가 2%씩 상승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사실상의 불가능한 부분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이 산타가 없다라기보다는 산타랠리를 기대하기에는 사실상의 남은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또 하나의 리스크를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당장 우리가 이제 또 19일에 또 일본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하죠. 금리 인상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또 엔캐리 청산 관련된 이 또 리스크로서 증시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증시의 불확실성은 우리나라지만 이제 일본에 대한 불확실성도 또 포함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기 전까지 이때까지는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시장 부디 이런 정치적인 리스크가 좀 해소되길 바라겠고요. 최근 시장 이런 정치 테마주들을 빼놓고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권영우 대표님께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관련주들이 급등세 보여주더라고요. 다음 주 시장까지 이런 시세가 계속해서 이어질지 아무래도 뭐 두 자릿수대로 급등하는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밖에 없다 보니까 관심을 안 가질래 안 가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매매할 때 좀 팁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팁 같은 것들이 일단은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정치 테마주들이 상승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일 정도에 이제 표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표결에서 가결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아진 거거든요. 근데 가결이 되고 통과되면 약간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서는 시가가 갭으로 좀 높이 뜬 상태에서 좀 음봉으로 마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약간 단기 재료의 소멸에 가까운 성격을 띠면서 차익 매물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저기 그 대선 관련주는 주식의 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오리엔트 전공이 지금은 인맥주로서 퍼포먼스가 제일 좋습니다. 오리엔트 전공이 조정이 나오면 다른 뭐 일성건설이라든지 동신건설이라든지 후발주들이 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맥주가 상승이 좀 제한이 되고 정책주들이 많이 뛰었습니다. 뭐 일자리라든지 교육, 뭐 그리고 장 막판에는 이제 그 남북경협주 이런 정책주들 위주로 수급이 쏠리는 걸 봤을 때 다음 주 정도의 조정이 일어나고 나서 이렇게 정책주 위주로 좀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시장은 이런 인맥 관련주, 인물 관련주들보다는 정책 관련된 종목에 좀 집중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그럼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는 어떨까요? 조선 섹터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조선 섹터는 좀 강하게 상승을 해줬었는데 사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모멘텀 받은 그 시점까지는 좀 주가가 아직은 못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정선우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고점까지 이런 조선 3사가 다시 한번 트라이가 가능할지, 혹시나 탑픽은 있을런지. 네. 사실상의 뭐 탑픽이라고 표현을 좀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원래 조선업이라고 하면은 현대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 그러다 보니까 현대중공업 관련해 가지고 이제 HD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이 기업이 사실상은 뭐 대장주가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있긴 하고요. 지금 조선업 그 업종들 전체적으로 이제 사실 조선 업종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계엄 사태 관련해 가지고 웬만한 수출하는 기업들, 사실상 우리나라가 정말 계엄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게 더 커졌다라고 하면은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하기에는, 그러니까 그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해온다는 거겠죠. 수입하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의 뭐 이런 조선업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 하락도 좀 나와주긴 했었는데, 중요한 거는 뭐 다행히 이게 좀 잘 끝나는 계엄 사태가 이제 6시간 만에 마무리가 되었고, 만약에 이제 또 내일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표결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또 이런 이 계엄에 대한 리스크는 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밀었던 이 우리나라의 LNG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장 큰 정책 중 하나가 이제 세일가스,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 그 천연가스를 또 이제 그만큼 생산하고 이제 뽑아낸다라고 하면 또 수출하려면은 LNG 선박이 꼭 필요해요. 그 기술만큼은 우리나라 일단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계엄령 이후로 이런 여파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를 포기할 만큼 다른 나라의 기술을 가져다 쓰기엔 좀 리스크가 있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게 계엄령 반사익 효과라고 좀 해야 될까요? 이런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계엄령을 통해 가지고 이 사태를 통해서 가장 크게 오르고 있는 게 지금 환율입니다. 환율. 그 환율이 지금 말도 안 되게 급등하는데, 이런 그 조선소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반사익을 받을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수출 기업이에요. 수출 기업. 그러니까 이런 수출하는 기업은 전통적으로 수출로서 먹고 사는 기업은 그 원화로서 받아오는 게 아니라 달러로 받아옵니다. 달러로 받아오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라는 거는 수출하는 기업들에게는 이런 실적 증가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 업종들은 지금도 저는 굉장히 좋다라 생각해보고 있고요. 특히나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적으로 좀 보면은 이미 고점 돌파 시그널이 나왔어요. 고점 돌파가 아니에요. 저항 돌파 시그널이 나왔다라 좀 보시면 좋은 게, 자, 지금 보면은 이전에 약 15만 원 정도대를 강한 저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5만 원대를 강한 저항으로 만들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뚫고 가지 못하는, 거의 지금 보면 알겠지만 2010년도 이후 무너지고 나서 13년부터 해가지고 24년까지 거의 한 10년 동안 이 박스권을 만들어 놨는데,
이번에 뭐 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돌파를 하고 나서 안착을 하죠. 그러니까 다시 아까 뭐 계엄 사태다 뭐다 하면서 이런 거 막 빠지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뭐 하고 있다. 지켜줘야 될 구간대를 지켜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켜낸다라는 거는 더 이상의 하락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좀 강한 의지의 표현이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조선업종 같은 경우 HD 한국조선해양이 과거에 뭐 40만 원, 45만 원 했어요. 물론 이때는 정말 우리나라가 조선이 잘 나갈 때이기 때문에 LNG선 하나 가지고서는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30만 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상승 파동을 잡지 않을까 하는 게 이 HD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전망이고 또 이제 추가적인 조선 업종들에 대한 전망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환율과 트럼프 트레이드, 뭐 실적 모멘텀 모두 다 갖고 있는 조선 섹터, 그 안에서 HD 한국조선해양을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다음 주 시장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은 남북 경협주를 빼놓고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현대 엘리베이부터 JST나 인디F, 일신석재 같은 종목들 급등 시세 보여줬는데요. 이 내용은 권영우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또 트럼프 당선인이 나는 김정은과 지금 잘 지내고 있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또 남북 경협주로 이렇게 시세가 쏠렸거든요. 정책주를 볼까요? 아니면 남북 경협주를 볼까요, 대표님? 경협주가 네. 그 정책주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의 지금 야당 대표인 그 이재명 대표의 당선 가능성이 좀 높아진 상황에서 민주당의 핵심 그 정책이 어쨌거나 남북 관계 개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맥락을 트럼프와 좀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에 시너지가 나오면서 오늘 일신석재가 먼저 출발을 했던 걸로 보고 있고 지금 저항대가 2,000원에서 2,100원대가 좀 강한 저항대였는데 이 부분을 좀 가뿐하게 좀 돌파를 하더라고요. 거래량 좀 상당히 이제 거래대금을 들여서 좀 상한가까지 좀 명확하게 좀 안착을 했던 모습이 나왔고 원래 장 후반에 오르는 종목들 중에서 상한가가 몇 번이고 이렇게 풀리는 종목들이 많은데 이제 상한가 호가를 볼 때도 매수 잔량을 봤을 때도 좀 강하게 마감한 걸 보면 다음 주 정도에도 시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그 계엄령 사태 이후에 지금 연기금이라든지 한국은행에서 국내 증시에 대해서 지금 방어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율도 지금 1,400원 위에서 계속 방어를 하고 있고 아예 고착화가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금 상승이 지금 환율이 1,430원 이렇게 오르려고 하면은 한국은행에서 방어를 하니까 다시 좀 1,400원 그 29원 막 이렇게 좀 조정이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인 거고 그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증시의 매수를 계속하고 있단 말이죠. 사실 그러니까 지금 증시를 버티고 있는 거는 국내 정부가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투심이 좋아졌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테마주 장세, 테마주 장세에다가 대선주, 경협주 이런 쪽들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할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 안에서 매매를 하는 게 확률적으로 수익 볼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좀 개인이 주도하고 있는 시장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기금 이야기가 나와서 연기금 질문도 하나 드려보도록 할게요. 국내 증시 지금 연기금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연기금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본다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KB금융, 현대차, 카카오 이런 종목들 많이 담고 있습니다. 오늘만 연기금이 2,600원어치 순매수를 진행했는데 정선호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삼성전기를 연일 계속 담고 있더라고요. 연기금이 삼성전기를 주목하는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연기금 입장에서는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종목에 대해서 미래 전망성을 봐야 된다는 거겠죠. 특히나 전망도 전망이지만 이 기업의 주가가 저가냐 고가냐 이걸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 일단은 최근에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을 거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4분기 실적도 막 많이 안 좋게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4분기 실적이 아쉽지만서도 연기금이 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4분기 실적과 별개로 이후에 4분기부터는 이 강도 높은 재고 조정을 통해 가지고 이런 재무에 대한 이런 개선도를 높이겠다라는 이런 말도 있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최근에 이제 또 반도체 기판 관련해서도 뭐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 수주를 지속적으로 따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또 북미 업체로부터 해가지고 뭐 반도체 기판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좋게 이런 이 수주를 따내는 모습도 나와주고 있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삼성전기가
이 테슬라 효과가 제일 크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잘 모르는 것 중 하나가 뭐냐고 하면은 테슬라가 이 3년 만에 이제 또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왜 2차 전지는 안 가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2차 전지 안 가지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테슬라는 과거와 다릅니다. 철저하게 이제 테슬라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요. 사실상의 실적조차도 뭐 좋게 오히려 이제 실적도 예상치를 하회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만큼 전기차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둔화가 되고 있고요. 자, 그럼에도 신고가 랠리를 달릴 수 있는 이유는 실질적인 월가에서는 테슬라에게 무엇을 기대하느냐, 이제 로보택시,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는 테슬라의 상승이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차량 관련되는 섹터들의 상승으로 연계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가 뭐 하겠다, 이제 MLCC 관련해가지고 여기에 있어서 앞으로 매출 목표를 1조 원을 잡으면서 공격적으로 자율주행용 관련되어 있는 이런 섹터에 이런 공격적인 투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MLCC 관련되는 이런 이 자율주행 관련되는 수혜주로서 오히려 이 연기금이 봤을 때는 삼성전기를 선택한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차트적으로 봐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무너졌어요. 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때입니다. 지금 삼성전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연기금은 절대 손해보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보면 알겠지만 과거의 저점 때도 보면은 거의 한 10만 원대 근방에서 반등이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도 어차피 연기금 입장에서 이 지수를 방어하기 위해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이런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대 섹터를 매수하는 게 맞다라 보고 있고, 그 중에 미래 가치, 오히려 내년의 실적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다시피 테슬라 말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런 이 삼성전기가 맞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 현재 연기금이 7거래 연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서 삼성전기의 주가 움직임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게임 섹터 이야기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게임 섹터는 선별적인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일단 카카오 게임즈가 신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다른 게임주들도 전반적으로 강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반면에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신작이 지연된다라는 소식에 오늘 두 자릿수대 급락이 나왔는데요. 권영우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뭐 지금 신작 기대감 있는 기업도 많고 중국 경기부양책 기대하는 기업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게임주들의 상승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네. 일단 그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그 판호 발급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8월 달에 국내 게임사인 시프트업에 판호 발급이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12월 정도에 한 말 정도 중순에서 말 정도에 국내 게임사들에 대한 판호 발급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임주들의 업황에 대한 분위기 그런 것도 긍정적이고, 지금 보니까 그 위메이드의 그 주가가 한때 엄청 올랐었다가 지금 뭐 그 P2E 게임의 그 위믹스 코인의 가격 하락과 P2E 게임이 좀 이렇게 인기가 사그러들면서 위메이드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 주가의 그런 바람을 일으켰던 거는 장영국 대표거든요. 근데 장영국 대표가 액션스퀘어로 이제 이렇게 대표로 발탁되면서 액션스퀘어가 지금 오늘도 점상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점상가를 가게 되면서 어떤 게임주들이 지금 호재성 있는 뉴스나 이벤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게임주 업황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그 POE2라는 게임이 그 머스크가 트위터에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디아블로와 엘든링이라는 게임의 사랑의 결실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면서 그 호평을 좀 한 이런 모습이 나왔고, 12월 10일 날 이 게임은 디아블로랑 많이 닮았지만 최적화 메커니즘이 매우 다르다. 그런데 이제 디아블로를 이제 따라갈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첫날에 58만 명 정도가 이 카카오 그 POE2 게임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국내 퍼블리싱을 맡은 게 이 카카오 게임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18% 정도 이 장기 이평선까지 지금 도달하고 안착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어떤 게임주들의 상승 시그널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신호다라고 보고 있고, 카카오 게임즈가 오늘 같은 경우 장대 항목 이렇게 나왔지만 이제 이 이후에는 다른 게임주들도 뭐 NC 소프트라든지
다른 게임주의 그 이벤트도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카카오 게임즈와 액션스퀘어의 상승이 다른 게임주들로도 품품 이어지길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나눠봤고요. 여러분들 종목 고민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금요일에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